광주 전남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와 신세계가 투자 양해각서를 맺고 특급 호텔 건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올해 5.18 민중항쟁 기념식은 5.18 묘역과 옛 전남도청업 광장 두 군데에서 따로따로 열리게 됐습니다. 자살한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노조원의 유서가 공개됐는데 박지만 회장에 대한 비판과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곳곳에 기상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거기도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우산을 들고 가는 시민들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시민들의 기가가 빨라져 거리는 한산한 상태입니다. 특히 흑산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8.6m까지 불어 강풍경보 이상의 수준까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밤사이에는 비도 더 많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여수 고문도가 195mm를 최고로 광주 12.5, 완도 76, 보성 65.5mm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비행기와 선박의 결항이 잇따랐는데요. 광주와 제주로 오가는 비행기 7편이 결항됐고 목포 완도항의 여객선 가운데 33개 항로 63척이 결항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에는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돌풍에 넘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새벽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김은수 캐스터, 비바람이 언제쯤 그칠까요? 네, 일단 비는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비 상황을 알아보면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비가 흠뻑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 여수에는 호우경보로 한 단계 강화가 됐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밤사이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면서 앞으로 특보 상황은 더욱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6호 태풍 노을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간접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것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에 5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모레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다가 금요일에 전국에 또 한 차례 전국의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광천동 이마트 자리에 특급 호텔을 짓자며 광주시와 신세계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치단체와 대기업이 손을 맞잡은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먼저 김철원 기자입니다. 물밑에서 진행되던 특급 호텔 건립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광주시와 신세계는 투자 양해각서를 맺고 지하 7층, 지상 20층, 250실 규모의 특급 호텔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상 10층까지는 면세점을 비롯한 각종 판매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객실 등 호텔 시설은 11층부터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텔 사업만으로는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판매시설과 호남 지역 첫 시내 면세점 성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백화점, 할인점 등 이런 외국 관광객을 위한 면세점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호남 지역의 랜드마크. 광주시로서는 부족한 고급 숙박 수요를 해결하고 건설 경기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닌 광주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도 살고 주위 상권도 함께 안고 가는 그런 좋은 모델의 지혜를 주시기를 청드리고. 과제도 있습니다. 신세계로서는 허가 얻어내기가 까다로운 시내 면세점 유치에 성공해야 하고 일부 중소상인들 반발도 뚫어야 합니다.
광주시로서는 인허가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있을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합니다. 신세계 측은 인허가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오는 2019년까지 완공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어쨌든 이게 시민들에게도 득이 돼야 할 텐데 득실을 꼼꼼히 따져보기도 전에 일부 상인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MOU가 체결되던 순간 회의장 밖에서는 특급 호텔 예정지 주변 상인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지금 사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만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이. 시작 단계에 불과한 특급 호텔에 상인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는 건 호텔과 함께 들어서게 될 예정인 면세점과 판매시설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을 교통 영향평가에서 신세계의 행정적 편의를 봐줄 거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 3시간 동안을 지체하는 그런 교통 혼잡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세계가 호텔을 지어서 거기에 이마트와 함께 입점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뻔한... 광주시는 속단이라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주차 대수도 한 3,000대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구와 나가는 길, 그것을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아마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세계가 추진하는 프리미엄 아울렛이 나주가 아닌 어등산에 들어설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신세계에서 이걸 하는 조건으로 빅딜을 했다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어등산 쪽에도 판매 시설을 들어가게끔 하는 걸로. 그러고 나서 나주에 MOU 체결하는 것은 없었던 걸로 하는 걸로. 특급 호텔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광주시와 상인들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노조원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노조원은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이지그룹 계열사에서 일했는데 유서에는 박 회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지테크 노조 분회장 양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하루가 지나 유서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A4 용지 넉 장 분량의 유서 중 박지만 회장에 대한 내용은 한 장 정도. 기업가로서의 기본도 없다는 비판과 함께 인간다운 경영인이 되어달라는 당부도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금 다시 주고 아버지도 복직시켜 줄 테니 아버지를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라는 협박을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지테크는 광양제철소의 부산물을 가공하는 사내 하청업체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회장인 이지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노조는 양 씨가 회사의 탄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에 따르면 폐기물 포장일을 하던 양 씨는 2번이나 해고를 당한 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거쳐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업무와는 다른 자리로 발령받아 사실상 대기 상태였고 최근에도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그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거의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지금 현재 이어졌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아직 대응 방안을 정하지 않았다며 일단 조문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이 불법 파견 중단과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장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예정이어서 노동계와 회사 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되돌아가나 봅니다. 5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올해 5.18에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옛 전남도청으로 모이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5.18 민중항쟁 35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올해 5.18 기념식을 독자적으로 거행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행사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 재창식 순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정부가 결국 거부했다며 항의의 뜻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기념식장은 예년과 달리 5.18 구묘역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5월 정신과 민주운동의 정통성을 갖고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기념식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5.18 행사위는 광주시민 대성회와 민주대행진, 전야제 등을 5.18 민주광장에서 치르기로 하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과 18일 이틀 동안에는 광주를 찾는 순례객과 시민들이 5월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하얀색 상의를 입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올해 5.18 기념식이 단쪽 행사가 아니라 또 다른 표현 방식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검정옷이나 흰옷을 입고 님을 향한 새로운 행진을 함께해서 대동세상을 열어봅시다. 35주년 5.18 기념행사 기획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과 민주주의의 부활 등을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복잡한 입양 절차에 가족을 찾는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더욱 힘겹습니다. 장애 아동을 입양으로 품은 가족들을 김진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단란한 내 가족의 행복한 사진. 이제 18살 소녀가 된 막내딸 진선이는 생후 6개월에 이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IMF로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던 지난 98년. 신앙과 책임감으로 공개 입양을 결심했지만 품에 안게 된 아이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내 아이였지 내가 데리고 오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적장애가 나타나면서 자해를 하는 등 일반 학교마저 다닐 수 없게 됐지만 9살 터울인 오빠와 가족들은 막내를 끔찍이 챙겼습니다. 너무 예쁘고 온 가족이 다 그냥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입양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좋냐. 정말 그렇게 좋냐. 세 차례 유산을 겪고 난 뒤 생후 2주 된 여자아이를 입양한 또 다른 가정. 입양 1년 만에 뇌병변 판정을 받았지만 엄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와 수술로 병원 생활만 8년, 주변의 파양 권유에도 지켜낸 딸은 이제 엄마를 이해하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걔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걔가 나를 보호하고 있더라고. 전남에서 입양된 아동 670여 명 가운데 장애 아동은 15명 남짓.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저마다 소중한 행복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자신을 찾아온 정청래 최고위원의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최고위원 복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자신에게 사과하기 위해 여수를 찾아온 정 최고위원과 통화를 했지만 사과 표명과 사퇴 철회는 별개의 문제라며 최고위원으로 복귀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남도 의원들이 오늘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4.19 재보선 참패와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파문, 당 지도부의 무능과 책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재보선 참패에 대한 지도부의 자기 반성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